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 지역에 대한 우주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토부가 차질 없는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고흥의 접근성 개선 또한 돕겠다고 공언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고흥군은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핵심 간부진을 대거 대동하고 고흥군청에서 우주산단 현안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우선 기업 유치, 지방 혼자서 어떻게 하겠냐. 중앙정부 같이 해라. 그리고 옛날에 산단 발표만 해놓고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정권이 두 번, 세 번 바뀌어도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스피드로 간다. 전속력으로 가자. 원 장관은 접근성 개선은 물론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7대3의 지분으로 공동 시행합니다. 우리 LH는 고흥에 52만 평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좋은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주를 하도록 해서 고흥을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시대를 앞다 연기는 전초기지로 성장시키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우주 스타트업 대표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국가산단 필요성에 시급성까지 보탰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국가산단 유치가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으로 그동안의 고흥군은 접근성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소외와 낙후라는 지역 이미지 이번에는 정말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로우주센터가 들어선 이후 10여 년 동안 후속 투자가 전무했던 고흥군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대한민국 우주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의 수건 사업인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총 연장 87.7km의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전 기획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는 현재 교통 여건과 향후 교통 수요,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하는 기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고흥 우주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된 오늘 고흥과 여수 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 금지됩니다. 여수해경은 누리호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에 안전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발사 12시간 전 경비함정 등 30척을 통제 해역에 배치하고 인근 주민과 해양 종사자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수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수시 맞춤 중장기 로드맵, 시정 방침 공약사항 반영 추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가 오는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인 조성 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힘겹게 통학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줬다가는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통학버스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사실상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km, 도보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순천 가곡동의 한 임대아파트.
법정 통학거리 1.5km를 훌쩍 초과했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6시에 일어나요. 통학버스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럼 기존에 그냥 다니던 대로 쭉 보내는 게 나아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8km예요. 주민들은 우선 통학버스라도 운영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근거로 통학버스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교육청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통학버스 운영을 포함해 입주학생을 위한 그 어떠한 부담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거죠. 임대주택 개발 사업자한테는. 하지만 취재진이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실제 취지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보고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도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개발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입주학생을 위해 비용을 내라는 취지인 건데 교육청은 사업자의 비용 면제 부분만 강조해 통학 대책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선택적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죠. 임대아파트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아서 걸어 다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청이 감사원을 핑계로 비용 부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한테 부담 징수 안 하겠다고 했으면 공교육에 책임질게라는 말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고통받는 건 아이들이니까 교육청의 목적이 아이들 고통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 부담 여부로 사업자의 통학버스 운영 여부를 판단해온 전라남도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두 사안은 별개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지적한 대로 교육청이 해당 학생들의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구역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늘 오후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1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 현대를 상대로 FA컵 4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달 3라운드 경기에서 충남 아산을 3대2로 꺾은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8강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021년 전남은 FA컵 준결승 경기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순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동천변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최연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주변과 시내 동천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공법단체와 광주시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할 마땅한 중재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대립해왔던 5.18 두 공법단체가 5.18을 전후해서는 광주시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5.18 교육관의 위탁 운영 공모에서 탈락된 것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던 5.18 공법단체들이 강 시장을 다른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던 지난 17일 묘지 앞에 공법단체들이 내걸었던 시장 비판 현수막을 강기정 시장이 직접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법단체 회원들이 다쳤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모든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본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이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과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 기자 여기 돌 자격 없어. 이건 형님 거요? 형님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자격을 저 유치원 참배하시게 참배. 어? 참배. 민주인
이거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민주인권을. 이런 가운데 5.18 공법단체들이 또다시 특전사 동지 외의 5.18 묘지 참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진실된 자기 고백과 처절한 자기 반성이 없는 참배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5월 영령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봉합할 중재자가 지역에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지난 12일 시민단체와 5.18단체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장마저 갈등의 당사자로 휩싸이면서 상황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요 설립자셨던 조비오 신부님으로서는 그분의 그 조카로서 역시 나도 똑같이 한숨 쉬게 되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특전사 동지 외 화합 행사로 불거진 지역사회 단체들의 반목이 출구 없는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남도교육청이 재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면 닿을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녘 최북단의 도라산역. 마음껏 달릴 수 없는 철길 앞에 서면 분단의 아픔이 절로 느껴집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을 잇는 도라산역에서 학생들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질적이기도 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과 이제 우리가 더 교류를 하면서 더 나아가야겠다는,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됐던 독서 토론학교 대신 올해 새로 시작된 민주시민토론학교에 참가한 전남 지역 고등학생은 모두 80명. 교사들과 함께 나흘에 걸쳐 통일교육원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을 돌며 갈라진 남북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둘러보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현장에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의식을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국내 일정을 마친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은 오는 7월 독일 베를린 장벽과 벨기에 유럽연합본부 등 세계 역사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남에서 불거진 수의계약 문제로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들도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단체장이 교체된 시군들은 해남 수의계약 의혹 수사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매실이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원예농협은 어제 다안면에서 매실 출하식을 갖고 홈쇼핑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의 매실 생산액은 개화기 이상 기온과 꿀벌 개체 감소로 지난해보다 30% 감소한 5천여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로 산남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미래혁신지구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33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세탁기 3대와 건조기 4대, 프레스 2대를 갖추고 있는 하루 약 900벌의 세탁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여수산단 행복세탁소를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